여러분,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억 5천에 600, 3억에 400 이렇습니다. 전세가 잘 안 되니까 월세가 미쳤어요. 아니, 메이플자이가 비싼 건 알겠는데 3급지 아파트가 이 정도로 월세가 비싸면 4급지도 월세가 급작스럽게 오른다는데,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라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뭐가 되지 에라 모르겠다 이 느낌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돈 못 벌어요. 비트코인 여러분 안 사고 뭐 했어요? 비트코인 안 샀으면 이제는 우리 집 사야 돼요. 무주택자분들이 대체로 지금은 비싸니까 나중에 사야지 했는데 조금 떨어지면 살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는요, 주식일 때입니다. 부동산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 아니에요.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주식으로 벌어서 아파트 사야지? 아니야. 그런 분들이 저 손님으로 100명 오시는데요, 99명이 집을 못 샀습니다. 한 명만 샀는데 그것도 와이프가 안 하면 이혼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다가 먹으신 분이지, 대부분 남자분들도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생각하실 거예요. 집이 없다면 그게 아닌 구간이에요. 메이플자이가 2억 5천에 월세가 600, 400 이랬잖아요. 와, 다른 데로 전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정부가 여기까지는 봐줄게 하는 금액이 있죠? 12억, 15억 매가 이하짜리 그냥 하세요. 이 정부를 뛰어넘을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 정부는 옛날의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강사분들은 동일하다, 민주당 정부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뭐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 민주당 정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정책을 잘 알고 잘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아놨어요. 실질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내년 초 되면 가계대출을 다시 풀어줄 때가 됐겠죠? 상반기에 가계대출 수요는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이 뭐야, 실은 2년 동안 할 거면 하든가 라고 정부가 계속 봐줬죠. 윤 정부 때도 그랬고 이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기간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요, 그분들은 안 하실 분인데 아마 수도권 분들은 할 만큼 했을 거예요. 지방분들 고민이시죠. 서울 못 올라갈 것 같고, 서울 거 12억 이하 빨리 사시던가, 수도권 거 빨리 사시던가, 우리 동네 집에 가장 좋은 걸 사시던가. 결국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울산 빼고 지방이 갑자기 확 죽었더라고요. 세종은 뭐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렇게 공급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요, 수요로 눌려놓는 것들은 결국은 정부의 훌륭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든 뭐든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의 룰을 따라가고 계속 그걸 잘 유지하고 눈치를 봐요. 꼭 눈치 안 보는 애들이 나중에 다 죽어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오늘 같은 관망세에 왜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집 사라 그러나, 지방집 왜 사라 그러냐, 지방 인구 소멸 아니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진 예산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씩 닫히고 있죠. 옛날에 매수하신 분 중에 2년 동안 봐왔던 분들, 혹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매수했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길 잘했지, 큰일 날 뻔했네. 아마 집 안 사신 분들은 야 니네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신 분들은 행복한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 세계에서는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뭐냐면 언제고 나도 돈을 잃을 수 있고요, 언제고 나도 투자를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지, 니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얘기는 돈을 못 버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억 대출금액 상한선, 그건 솔직히 말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실거주 의무 부과가 수도권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분들이 수도권을 진입이 불가능해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말 안 했을 뿐이지 6개월 내 전입이면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다주택자의 시대는 끝났죠. 집을 매도로 해서 단타 치고 이런 분들도 깜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단타 다 치고 나중에 돌아보시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냥 강남집 하나 사서 자기 일 잘하고 행복하게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벌었는데, 가족들 내팽개치고 휴가도 안 다니고 지방 다니고 매도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그 정도 돈도 안 남았어요. 지금은 단타 치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한 채를 똑바로 사시고 이거를 이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구간이세요. 나중에 세법상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월세가 오른다는 게 다들 뭔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2년 안에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월세 받은 수익으로요, 대출 이자를 내고 월세가 남을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오고 있다니까요. 집으로 수익이 안 난다의 시대가 계속되었잖아요. 이제는 집으로도 월세를 받아서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점점 진입을 할 겁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화될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나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는 시대로 바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장합니다 진짜. 대출 규제도 2021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악성 대출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도 이제 아파트나 건물 쪽에서 듣다 보면은 그때 21, 20에 대출한 애들이 지금 만기야 만기, 걔네 다 토해서 막 물건 던져야 되고 디폴트 날 거야 라고 깜찍한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2023년에 다 던졌습니다. 거의 다 던져서 지금 있는 분들은 다 버틸만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2023년에 1000만원 이자 내다가요, 지금은 600만원 이자 낸다니까요. 살만해요.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시장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그때 대출한 분들이 힘들어서 다 던질 거다라는 시장 예측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더디고 느리게 간다면 결국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강남이 21, 22, 23년 시장에서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실은 저는 15억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달에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줬어요. 19년 이후에 산 많은 분들이 15억 이상을 자기 돈을 넣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30억짜리 샀는데 15억이 자기 돈이에요. 15억은 대출입니다. 근데 가격이 2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애들 살고 있고 장특공도 받아야 되고요. 실거주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실거주한 사람이 많아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이 나올 게 없어요. 물량으로 밖에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나온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두 개씩 거래가 돼도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21, 22년에 강남의 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로 말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서울 전역의 대부분이 자기 현금이나 자기 돈을 넣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떨어질까요? 수도권에 자기 돈을 넣고 자기가 전입을 찍고 뒤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집은 이미 그분의 풀 인색이 들어가 있는 집이 되겠죠. 팔까요? 팔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세법 때문에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23, 24, 25년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매물이 없다입니다. 매물이 없다. 자,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로만 매물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월세 매물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밀려요. 그러면 월세 낼 돈이면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사지. 아마 1년 안에 빠른 속도로 뭔가 결정을 못 하시면 여러분들은 재갱신 구간에서 급지가 밀릴 겁니다. 계약갱신권인으로 2년, 4년, 그럼 이번 정부가 끝나요. 이번 정부 끝나면 여러분들은 급지가 2단계 이상 밀릴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발현됐던 게 2022년입니다. 전 2022년에 강남시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억에 얼마, 5억에 얼마, 전세가 15억 이상짜리 물건들이 다 이렇게 돼서 반전세 개념으로 잡았어요. 혹은 반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가가 덜 올라요. 근데 안 오르진 않아요. 단지 이렇게 오를 게 이렇게 갈 뿐이죠. 정부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15억이거나 6억이거나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이미 그 집을 살게 되게 돼 있다. 그럼 이번 년 혹은 내년 상반기에 사는 모든 분들은 2026년 말까지 집을 다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팔았다 끌어왔다 팔았다 끌어왔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끌어안고 있으면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꽉 차요. 그럼 나머지 물건이 나올 리가 거의 없게 되죠. 거기다가 고강도 세무조사 한다는데, 사도 세무조사지만요, 팔아도 세무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분들은 파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죠? 모든 물건이 스탑, 모든 물건이 스탑입니다. 매수만 따박따박 이렇게 올라가는, 느릿느릿 올라가는 장이 돼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정부가 막아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요,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투자에서 힘든 겁니다. 테슬라 주식이 이럴 때는 막 사잖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오를 때는요,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자체가 문제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이 비었죠. 오피스텔에 물리신 분들 드디어 26년 말이나 27년부터 오피스텔 전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또 뭐가 비었죠? 빌라. 사라는 거 아닙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을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파트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요, 결국은 오피스텔 가격이나 오피스텔 전세 그리고 오피스텔 월세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어디를 사야 하냐, 그게 가장 제일 궁금하신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수강생 분들한테는 사지마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장을 돌아본 강사와 장을 돌아본 경력이나 물건이 짧은 분의 차이가 뭐냐면, 살 때와 안 살 때가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 중에서도 애매한 거를 사시면 그대로 물리고 다음 주에서 또 못 나와요. 제가 신택지인 동네나 새 아파트만 사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걸 사야 나중에 매도라도 될 거니까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린 곳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경기도 쪽 보시잖아요. 신택지에 웬만하면 신축만 보십시오. 7년 이하의 신축만 보시고요. 구축이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재개발로 돈을 묻어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좀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23, 24, 25년에 재개발, 재건축 사셨다는 분들 많아요. 수익 났던 분들 많아요. 매도 언제 해야 될까요? 매도는 될까요? 정부가 6억 이하 대출 안 준다는데 시공사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 아니면 돈을 조달할 때 엄청 빡셀 텐데요. 그대로 멈출 거예요. 거기다가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죠. 이번 장에서 벌써 재건축, 재개발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서울에 또 보면 회복하려다가 만 애들 있어요. 서울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럼 구축 같은 거 중에 지금 이 여파로 좀 가격이 생각보다 조정이 더 많이 돼서 조정이 더 많이 된 데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 위주로 또는 신축 위주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 아파트들 중에서도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구축 그냥 사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서울 구축 10억 이하 그냥 사세요. 나홀로 말고 또 나홀로 또 물어보지 말고, 알았죠? 지금은 6억 대출 규제 정책상 낮은 가격 아파트부터 가격이 올라가도록 정부가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가격대 주변부터 상승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용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6억, 10억대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제가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13억, 15억짜리 이상 아파트 사는 분들은요, 설득이 되게 쉬워요. 이미 갖고 있어서. 처음 하신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모든 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능을 봤죠. 배우자를 만나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혼신의 힘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시장은 특징이 있는데요. 대출도 크게 사용하지도 않고요. 전세 매물이 잘 없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로 그냥 바로 가요. 대출도 안 받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은근 지방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지방분들은 전세가 오르는 시간이 오면 어느 순간 매매로 그럭저럭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와, 우리 동네 되게 조용하던데 하는데 그 동네 1등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 가서 꼭 대화해 보세요. 느낌이 다르고 매물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 살 거 대비 작은 투자금으로는 지방 1급지, 상급지 메인 아파트 신축 매수하시고 2년 후에 매도하시는 깔끔한 전략을 보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무주택자 전략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관망하시는 분들은 하락 노노예요, 노노.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 강남 2022년, 23년에 떨어져봤자 10% 떨어졌어요. 문제는 회복되는데 10% 떨어지고 20, 30%씩 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많아져서 물건이 점점 안 나올 거라니까요. 안 나오든가 못 사게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진 자가 이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와 동일해요. 지금 같은 관망세를 계속 가시면요, 야, 아무도 안 살 거야 하는데 산다니까요. 다들 야, 이 가격에 누가 사겠어 하는데 사요. 왜냐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바심이 난다고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샀어요. 그게 저가예요. 왜냐면 앞으로 물건이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정권 5년이 남았는데요, 6개월 만에 6억 이상 대출 금지, 수도권 입주해야 된다 나왔어요. 5년 동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매수한 사람마다 매도를 못해요. 빨리 다음의 대열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계층이 갈린다예요. 그래서 2023년에 매수하신 분과 2024년에 매수하신 분과 2025년에 매수한 분이 급지가 다릅니다. 점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앞으로는 그 상태로 멈춰라가 됩니다. 슬픈 얘기예요. 이번 6억에서 9억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12억까지의 서울권이나 경기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격 이후로 그 가격 이하로 던질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실거주예요. 그 가격 이하로 던질 수가 없어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뭘 던져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격 방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가격 일랑 족족 바로 가져가요. 전입을 해야 된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락 매도가 없을 거란 뜻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전세가가 무너지면서 매가가 무너져야 되는데요, 전세가 없는데 어떻게 매가가 무너져요? 공급 이론처럼 입주가 많아지면서 집이 남아도니까 전세가 무너져야 되는데 전세가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매가가 무너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의 핵심은 하락이 없다가 돼요. 그로 인해서 계층이 갈렸는데 굳어집니다. 6억, 9억에서 12억짜리 서울, 경기도 물건들이 서서히 지방분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가 될 거고요. 서울, 경기도냐, 지방, 나 사는 곳에 1급지냐, 여기서 갈릴 겁니다. 이것도 못 샀다? 답이 없다입니다, 이제. 저는 금리는 솔직히 걱정 안 해요. 정부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쯤부터 충분히 내릴 만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금리 카드를 쓰고 돈 풀고 상황 보고 금리를 언제 더해야 될지 결정하면 매우 쉬워지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상승 압박이 커지는 거를 그 전에 매수하는 편이 훨씬 더 좋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담대가 낮아지고요, 내가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자가 줄어드니까 나는 본격적으로 더
집을 사는 거를 겁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계대출을 막는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대출로 가셔야 됩니다. 건물로 안 갈 거면 내년 초 1, 2월 달 잔금을 목표로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내년 초가 되면 신규로 가계대출이 재개될 거예요. 그때 빨리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빨리 대출 받으시고 넘어가시는 게 내 집을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1월 달에 가서 사지 말고 8월 달에 모두 다 휴가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주인집이 나만 못 벌었어 이럴 때 물건을 가져오고 잔금을 내년 2월 달로 하시는 게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최고의 전략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방을 2주째 보고 있는데요. 야, 울산이 미쳤더라고요. 울산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나머지 동네는 좀 그냥 그런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매가가 어디로 오는지 개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좀 확 줄었거든요. 지방 어딘가가 살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딜까? 물론 내년 초가 되면 좀 뚜렷하게 알겠지만요. 지금은 막연하게 보이는 건 울산만 좀 나은 것 같다. 울산 급들의 아파트들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움직여야 되는 구조 그리고 현재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강남 분들이 지금 벌써 장특공 비과세를 하락 구간을 먹으면서 상승 구간을 넘어왔기 때문에요.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세금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냥 세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들도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시장에 안 나올 거예요. 상반기 거래량만큼이 최소 2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전세나 월세로 나오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제가 거의 유료급 무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찍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역 분석이나 자세한 정책 해석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 영상을 못 찾을 수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황금우추 남색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